수상할 정도로 한국에 아낌없이 퍼주고 있는 폴란드에서 최근 15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국이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의 막대한 영토를 관리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국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는 폴란드 정부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계획이며 폴란드에서 한국이 얻게 될 막대한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한국 땅이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도 근처에 위치한 이 알짜배기 땅이 한국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르샤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땅은 폴란드에서 사업비 15조 원을 투자한 곳으로 앞으로 동유럽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에서 몰려올 엄청난 물류를 감당할 신공항이 될 예정인데요. 연간 여객 규모가 2천만 명에 달하는 바르샤바 쇼펜 공항을 대체하고 공항과 연계 철도망을 구축, 복합 운송허브를 만들겠다는 폴란드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한국이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4천만 명이 움직이는 유럽 허브 공항의 중요 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중요 참여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고 7,500억 원가량의 지분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만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최종 종합평가에서 선결 조건 이행을 전제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 투자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KDI는 선결 조건으로 폴란드 측 공사 지분 의무 매수 조건을 포함해 투자 손실 보전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신공항 이용료 사전 결정 및 미이행 시 수익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폴란드 신공항 투자로 얻을 수익에 대해 아직 확실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만약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어떤 통로를 통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달라는 이야기였죠.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는 폴란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허브 공항 프로젝트로 정부 지원은 확실하지만 수익성 차원에서 신공항은 물류가 정상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전쟁이라는 변수로 인해 물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전망을 배제한 희망적인 관측에 기대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눈먼 돈을 현실성 없는 프로젝트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죠. 그러나 인천공항은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분 참여를 강행하고 폴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했는데요. 최근 폴란드 정부가 신공항 사업 마스터 플랜을 승인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혀왔었던 비밀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신공항 프로젝트는 단순 민간 항공기만 이용하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 군사적 목적도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유럽에서도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가 단순 물류 허브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군 물자를 이동하는 군사적 목적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나토 군이 동유럽을 거쳐 러시아로 이동하는 데 있어 물자를 실어 나를 주요 공항이 부재한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주요 거점 공항이 서유럽에 몰려있고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 무기 및 물자가 원활하게 유통하는 곳이 부족해 이동 거리에 있어 손해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었죠. CPK는 이러한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물자 공급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가운데 만약 폴란드가 허브 공항을 이용해 물자를 이송하는 국가로 거듭난다면 물자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원활한 군수 보급이 가능해지게 되죠. 폴란드 신공항이 군사적 목적으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전국 철도망 사업에 폴란드 신공항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도화 엔지니어링 철도공단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해 있는데요. 폴란드 정부는 오는 2034년까지 약 670km 길이 고속철도 노선을 포함한 전체 길이 1789km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신공항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전역 10개 방향, 12개 노선이 신공항을 중심으로 3시간 안에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폴란드는 노골적으로 신공항을 중심으로 이동의 편의성을 개선, 보다 빠른 물자 공급을 위해 신공항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자의 상당 부분은 군사 목적의 물자라는 것이 명확하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한국의 FA-50GF 경공격기가 폴란드 신공항 마스터 플랜과 맞물려 공식 출고됐다는 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6월 초 FA-50GF 출고식을 열었습니다.
마리우스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 행사에 참여해 폴란드군에게 특별한 순간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장에서 마리우스 국방장관은 한국 방산업체의 폴란드 현지 투자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협력 요소도 논의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FA50 외에도 군사 장비 현대화를 위해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한국의 FA50이 머물 장소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지만 이번 행사에서 남긴 말과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를 결합해보면 신공항에 위치한 지역에 한국 방산무기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사업성과 관련해 국내 언론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비밀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한국산 전투기가 머물 장소도 한국이 맡아서 작업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기에 폴란드가 인천공항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인천공항은 민간 항공 분야에 있어 국제공항협의회 인증을 받은 유일한 5성급 공항으로 군사적 목적 외에도 항공관리 능력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관입니다. 전 세계 공항의 고객 경험 관리 체계와 서비스 혁신 활동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에서 인천공항은 전 세계 유수의 공항을 제치고 유일한 5단계 인증을 기록했는데요. 그런 인천공항인 만큼 해외 국가에서 자국 공항 서비스 개선을 위해 컨설팅 요청이 쇄도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천공항의 참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군사 목적까지 염두에 두고 한국과의 협력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을 한국 도움 덕분에 차근차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인프라에서 방산무기, 게다가 재건 사업까지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습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협력에 대해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며 어쩌다가 폴란드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현지 매체 비르투알라 폴스카는 한국 방산의 급성장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중간 규모의 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무기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주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 외에 한국은 제3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인데요. 비르투알라 폴스카는 한국 방산이 라이선스 생산에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기술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돈도 없는 국가였던 한국은 1970년대 초 미국의 M16 돌격소총과 유탄 발사기 박격포를 라이선스 생산을 시작하면서 방산의 기초를 닦고 여러 무기를 공격적으로 수입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국방력 강화 사업의 일환이었는데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위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허투루 쓰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비르투알라 폴스카는 외국 무기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에서 우수한 무기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무기 개발에 매진해왔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비르투알라 폴스카는 무모할 줄 알면서도 독자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정부의 노력과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국방인력 그리고 고도 성장을 거듭한 한국 경제가 맞물려 이룩한 K방산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때 한국보다 잘 살았고 군사 무기 차원에서도 앞서 나갔던 시절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성질의 것이라는 의견을 실었죠. 그 밖에도 WP는 현재 한국은 FA50 전투기를 비롯해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이 무기를 폴란드가 수입할 것이라는 말도 남겼는데요. AS-21 레드백 장갑차도 폴란드는 테스트한 바 있으며 육군과 공군 병력에 있어 한국이 기여한 부분은 상당한 양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WP는 기사 마지막 부분에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언급하며 2023년에는 1인당 GDP에서 영국을 앞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군사 차원에서도 영국을 추월할 것으로 바라보며 한국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인해 폴란드 무기가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 무기의 평가는 현재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영통신 PAP에 따르면 이레네오스 노박 폴란드 공군 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FA50을 훈련 기능도 갖춘 전투기로 평가하며 F-16과 비교해 놀라울 만큼 연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물건이라며 FA50의 성능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폴란드 조종사 전부를 한국에 보내 교육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하루빨리 FA50이 폴란드에 도착하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공군 조종사는 총 8명. 올 8월부터 FA50이 순차적으로 인도되면 교육받은 조종사를 주축으로 조종사 훈련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폴란드 신공항은 한국 무기가 머물 수 있는 거점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건네준 또 하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한국과 폴란드 사이가 돈독해지길 바라며 앞으로 두 국가의 우정이 변하지 않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